교과서 360페이지 9.3 이원 분산 분석 이거 끝냅니다, 여러분. 이거 끝내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할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로 소개해드릴 얘기는 분산 분석에 이거보다 더 심플한 케이스니 이런 분산 분석을 우리가 했죠. 그쵸? 그때 결국은 여러분 뭐 가지고 검증했어요? 무슨 테스트? F 가지고 검증했죠? F는 여러분 이 표준 편차 아니다 분산의 비, 그쵸? 쉽게 말씀드리면 시그마 1제곱 나누기 시그마 2제곱이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잔차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F를 뭐하고 뭘로 비교했냐면은 SSE를 그거의 자유도로 나눈 거, 그쵸? 자유도. 그 다음에 SSTR, 그쵸? TR의 자유도로 나눈 것.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MSE. 그쵸? 요걸 MSTR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P값이 충분히 작으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한 가지 요인에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쵸? 수준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그 예에서는 용접의 4가지 방법이 얘기했죠. 그 결과값이 다르다는 거죠. 용접을 해서 나오는 그 철판의 강도가 다르다는 값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론 분산 분석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원 분산 분석이다. 자, 이원 분산 분석의 대표적인 자료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론 분산 분석은 어떻게 됐냐면은 딱 요거였어요, 여러분. 요거 없는 거. 맞죠? 그때도 우리 4가지 용접 방법 해가지고 딱 요만큼만 있었죠, 자료. 그때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4가지 수준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실험 하나 더 있었다. 5개씩 있었죠, 그때는. 하나별로 5개씩 했는데 딱 요 정도 형태였다면은 이원 분산 분석은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그때는 요인이 요거 한 가지였지만 지금은 요인이 2가지가 된다 하는 거죠. 차원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에서는 뭐냐면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어떤 리에이전트를 쓰냐, 어떤 시약을 쓰냐, 그쵸? 1, 2, 3, 3가지 다른 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촉매로서 A, B, C, D 4가지가 있을 때, 이 3가지하고 이 4가지의 컨비네이션이니까 12가지가 있겠죠. 각 12가지별로 뭘 했냐면 실험을 4번씩 했어요. 실험을 4번씩 했어요. 반복해서 해가지고 그 결과치들이 이렇게 나타낸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론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각 수준의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였잖아요.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여전히 요인의 그 각 수준의 차이가 있냐, 그거겠죠, 핵심은. 그쵸? 근데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커지냐면은 각 촉매, 각 행의 그 변화하고 열의 변화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냐, 그쵸? 좀 더 이런 컨비네이션이 영향을 미치냐 하면서 좀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좀 더 커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2가지 차원으로 차이를 봐야 돼요. 실은 3가지 차원으로 봐요. 3가지 다른 차이를 보는데 그거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 분산 분석 요 기본 형태 이해하시면은 이원 분산 분석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와일드 게스 한번 해보세요. 게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검증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원 분산 분석도 똑같이 F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F 검증해가지고 충분히 값이 작게가 나오면은 P 값이 작게 나오면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그런 식으로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 여러분 요런 자료 형태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각 수준별로
실험의 개수가 꼭 같아야 된다, 달라도 된다. 달라도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준에서 실험을 5개 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 실험을 10개 하고 여기서 3개 하고 또 20개 하고 그래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툴이 그래요. 그런데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자료가 어떤 구조여야 되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요 이원 분산 분석은 자료의 개수가 어떤 컨비네이션에서든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약 E를 쓰고 어떤 카탈리스트 촉매 C를 썼을 때 그때 실험의 개수하고 다른 컨비네이션의 실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원 분산 분석은 좀 더 요게 딱딱 같기를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좀 다릅니다. 오케이? 그거 하나 다르다 하는 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360페이지에 교과서 여러분 밑에서 7번째 줄 360페이지 교과서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은 각 처리에 같은 반복수 가로 열고 관측값의 수를 사용할 때 설계가 균형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 컨비네이션에서 실험의 개수가 어때요? 몇 개예요? 전부 다? 4개씩으로 똑같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설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균형 설계라고 한다. 밸런스 됐다 하는 겁니다. 그죠? 밸런스 됐다. 균형 설계다 하는 거고.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설계가 균형적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랬죠? 개수가 달라도 된다 그랬죠? 없었지만,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비균형 설계를 분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 설계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균형 설계, 우리는 요 각각의 실험 개수가 같은 걸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36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행인자 i번째 수준과 열인자 j2번째 수준을 갖는 처리의 표본값을 xij1 xijk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임의의 요 원소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우리 그때? 행렬로 나타냈죠. 행렬의 원소로. 그래서 만약에 요거의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요 72.4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x 3 2 그렇게 나타냈죠.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그렇게 나타냈는데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이게 늘어났죠. 만약에 두 개 값으로만 나타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전체만 돼요. 예를 들어서 x 3, 2 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x 세 번째, 그러니까 촉매에서 세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요인, 그 다음에 열에서 두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 가보면 어떻게 돼요?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4개나 있죠. 그 샘플의 개수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xij1, xij2, xijk 그렇게 나타냈다. 예를 들면 66.7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x 3 아니지. x3 세 번째 행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시약에 해당하는 것과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2가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샘플이니까 세 번째 서브스크립트에 1이 와야 되는 거죠. x3, 2, 1 요거는 3, 2, 2 요거는 3, 2, 3 3, 2, 3 요건 다 x3, 2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것에 그 3을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3, 2, 4 자 요거는 여러분 뭐예요 이건 3, 3, 2죠. 그 다음에 얘는 4, 3, 3 오케이? 그렇게 각각의 원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360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행 i번째 i 수준과 열인자 j 번째 수준을 갖는 처리의 표본값을 xij1 xijk로 모집단 평균은 μij로 나타낸다. μij는 처리 평균이라고 한다. 자, μij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321, 322, x321, 322, 323, 324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그 실제 실험 관측값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관측값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평균값이 있을 거라는 거죠. 모평균값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런데 이 모평균값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실험만 많이 해서 X만 많이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 모평균값은 모르죠. 그런데 모평균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존재하는 모평균을 μ23이라고 하자는 거죠. μ23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 네 가지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촉매와 첫 번째 시약을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4번 했는데 요거에 우리가 모르는 값은 어떻게 하자고요? 원래 그 모평균은 μ11 그렇게 나타내자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왜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아니 왜? 뮤 들어가면 여러분 모평균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값. 그쵸? 뮤를 아는 경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있죠. 언제 있어요? 모집단이 작으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세 번째 중간고사의 평균. 그거는 모평균이죠, 여러분. 그건 표본평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31명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다 숫자 성적 더해가지고 31로 나누면은 그거는 모평균이에요. 그거를 내가 계산하기 싫다고 물론 또 표본평균 구할 수도 있어요. 한 4사람만 이미 추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숫자를 더해가지고 성적을 더해서 4를 나누면은 그건 표본평균 되겠지만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모평균 구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보다 많은 케이스들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확률 통계 우리가 모집단이 너무나 크거나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뮤값을 추정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내내 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표본평균 X바를 구해서 뮤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집단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뮤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촉매하고 첫 번째 시약을 써서 나오는 어떤 수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걸 실험을 1000번, 100, 10,000번 한다 그래서 그거의 평균이,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은 못해요. 충분히 가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확신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의 콤비네이션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100만, 1000만, 억, 마음 먹고 실험하면 무한대죠, 여러분. 그쵸? 그걸 다 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원래 모평균인데 우리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뮤는 모르는 값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궁금한 값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구하지 않을 값이고 실제는 모르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μ11이라는 그 모집단의 그 값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을 4번 한 거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μ33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4번 했는데 그거를 x331, x332, 333, 334의 결과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추정해보고자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μ12 괜찮죠? 자, 그래서 제 36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 이제 361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은 이원 분산 분석의 목적은 행인자와 열인자의 변화가 처리 평균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다. 그쵸? 이원 분산 분석의 목적은 행의 인자니까 여기서는 촉매, 그쵸? 4가지 다른 촉매, 그 다음에 열인자니까 3가지 다른 시약이 실제로 요 수율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게 그걸 결정하는 게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의 목적이다. 여러분 잠깐 이 얘기 들으면 수율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수율이라는 건데 수율이 여러분 영어로 뭐냐면은 일드. 영어 단어 많이 외우셨지만 일드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쵸? 수율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동사로 산출하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다른 동사들도 왜 안 외우지 않으세요? 일드 그러면 항복하다, 뭐 양보하다 그걸로 외우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영어가 좀 바뀌었네. 저 한 30년 전 대학 갈 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그 업데이트된 버전은 그런 일드 동사가 없어졌나 봐요. 오케이. 수율이에요. 수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여태까지 뭐 이해하는 그런 화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황은 수율이 100%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커피를 이건 좀 좋은 예가 아니다. 좋은 예가 아니고 뭘 만들까?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이 커피컵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용기. 이 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뚜껑하고 요 다행히 요 CNN 카페에서 쓰는 요 몸체는 재질이 같죠? 그죠? 재질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재질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뻔히 보이죠? 뚜껑하고 몸체 각각을 어떻게 뭐 이렇게 프레스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요 비닐 약간 지금보다는 약간 연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거를 아마 이렇게 평평하게 가 있으면 한번 팍 눌러버리면은 컵 모양이 딱 돼 있는 쇠가 있어가지고 확 누르면은 요게 나올 거고 또 다른 공정에서는 요 뚜껑을 똑같이 딱 누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온 다음에 요 가운데 십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마 이렇게 십자를 탁 찍는 게 있겠죠? 뽑기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팡팡팡 찍어내면은 그거 요렇게 생산이 되겠죠. 근데 내가 공장을 하는 입장이면은 내가 요걸 100개 만들고 싶으면은 요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되죠, 여러분? 요 재료 뭐 결과물 몇 g이니까 내가 재료 얼마나 넣으면 되겠다 하고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공장에 가면은 내가 계산한 그 100개 재료를 써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100개가 죽었다 깨어나도 생산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요 비닐을 만들 때 비닐을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섞는다고 합시다. A 약품하고 B 약품을 섞으면은 내가 아는 그 정확한 양을 딱 넣으면은 그게 막 믹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믹싱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올 때 항상 로스가 생겨요. 믹싱은 나는 100% 잘 된다고 우린 교과서에서 항상 배우지만 그런 공장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요런 통에서 믹싱을 시켜도 일부는 믹싱이 안 되고 요거 결과물을 또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길 거 아니에요? 또 100% 안 넘어가요, 항상 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려고 요 조를 넣었다면은 계산을 해서 실제 생산되는 거는 한 99, 98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쁜 수율인 경우에 한 60까지 나오겠죠, 여러분. 뭐 아주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공장 같으면 한 30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럼 황당한 거죠? 100개 만들 재료를 넣었더니 3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70개가 로스됐다는 거죠. 사표 써야죠. 그쵸?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려고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려고 요 콤비네이션 가지고 넣었더니 마침 요 촉매하고 요 리에이전트를 썼더니 한 80 몇 프로가 나오더라 하는 거고 여기서는 60 몇 프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60 몇 프로 이거 두 가지 공정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로스가 더 적은 거예요. 이건 로스가 상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실제 공장에 가고 실제 뭐 만드는 데서는 100% 수율 나오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우리는 항상 그 아이디얼 케이스만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실제 가면은 아이디얼 케이스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또 여러분? 뭐 기계는 잘 돌아가더라도 또 사람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봐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어떻게 집중해요. 가끔 뭐 딴짓 보다 딴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 놓치고 뭐 그런 것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율이 이 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안 나온 그 값들을 여기다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료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방금 뮤ij에 대해서 정의했죠? 뮤ij는 여러분 뭐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행처리, 열처리에서의 어떤 딱 그 겹치는 지점의 평균값이라 했죠. 처리 평균값. 그죠? 우리가 모르는 그 처리 평균값. 그거를 일반화신 테이블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말돼요, 여러분?
앞자료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요 1에 해당하는데 자료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죠. 여기도 4개 있었죠. 4개 있었죠. 그게 원자료인데 사실은 그 각각이 뭐냐 하면은 원래 요 μ11 아니면 μ12의 샘플 값이죠. 사실은 표본 값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나열한 거고 실제 처리 평균만으로 표를 만든다면은 이원 분산 분석표가 이렇게 나타나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3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칼럼, 그러니까 행의 라지 이게 있고 요 칼럼이 라지 J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처리 평균의 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 돼요? 여러분 이런 분산 분석이었다면 이 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밖에 없었겠죠? 요것만 있었겠죠? 그쵸? 요것만 있었을 거고. 그러면 요거 어떻게 썼었겠어요? 여러분? μ11이라고 썼겠어요? 그냥 μ1. 요거는 μ2, μ3, μi. 그렇게 썼겠죠? 그쵸? 이런 분산 분석이었다면. 근데 이원 분산 분석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2차원으로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 μ값, 실은 이런 분석에서도 여러분 얘기했어요. 나중에 뒤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시험 공부할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은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분석에서 했던 그 장난을 또 하고 싶네요. 어떤 장난이냐면은 같은 행에 대해서 요것들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평균값을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겁니다. μ 1.바. 그쵸? 바가 있으면 여러분 뭐죠? 평균이죠. 표본 평균 낼 때 평균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모든 처리 평균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눠요, 여러분? J로 나누면 되겠죠. 라지 J로 나눈 값이 바로 μ1.j, μ1.바라고 얘기합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것들을 다 더해서 J로 나눈 값은 μ2.바가 될 거고, 이렇게 쭉 될 거고. 자, 행했으니까 열도 한번 합시다. 그죠? 열도 한번 하면은, 첫 번째 μ11, μ21, μi1, 이걸 다 더한 값을, 지금 전부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i개죠? i개가 있으니까, 라지 i로 나눠준 값을 μ.1, 그렇게 나타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하고 달라요. 그쵸? 행이 앞에 있는 거고, 열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쵸? 행을 다 더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행에다가 점을 찍는 거고, 이건 해당하는, 1 해당하는 거에서 모든 열을 다 더했다 해서 1점이 되는 거고. 오케이? 맞죠? 여러분, 이거 했어요. 우리 이론 분산 분석에서도. x 다 더하고 1점, i점 다 생각나시죠?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전체를 다한 평균을 또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쓰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분석에서는 μ 점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μ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μ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거 다 더해가지고 i 곱하기 j로 나눠야죠. i 곱하기 j로 나누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걸 다 더하고 뭘로 나눠주면 돼요? i로 나눠줘도 되겠죠. 아니면 요걸 다 더하고 뭘로 나눠주면 돼요? j로 나눠줘도 되겠죠.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식은. 그쵸?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걸 μ라고 나타내자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원 분산 분석에서의 그 처리 평균 가지고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361페이지에 쫙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또 고치셔야 될 건 뭐냐면 19.29 보시면은, 자, 그 식을 한번 쫙 봅시다.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이제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겠죠. μ 이퀄 어떻게 써 있어요? 라지 i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라지 i μ i 점 바 이렇게 써 있고, 그건 어때요, 여러분? 맞죠? 두 번째 거. 그쵸? 스몰 j가 맞아요? 라지 j죠, 분모가. 그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등호 오른쪽에 항에 스몰 j분의 1이 아니라 라지 j분의 1이에요. 오케이? 대문자 j분의 1. 김태우 봤어요?
내가 얘기할 때 순간 고개를 드는 걸 봤어요. 책에서. 그래서 안 봤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시 고치세요. 361페이지 19.29에 저봐. 딴 페이지 보고 있었어. 봤어요? 361페이지 갔어요? 19.29에 그 식에서 두 번째 등호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등호 바로 뒤에 분모가 대문자 J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어디요? 달라야죠. 아니, 그거는 19.27이고, 그걸 다 더하는 거니까. 지금, 강철 이거예요. 강철, 2.27은 요걸 다 더했다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해서 뮤가 나왔다는 게 지금 20.9.29예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I하고 J 더하는 게. 시그마가. 오케이? 그래서 19.29까지 했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19.29 바로 밑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표 9.3은 뮤와 뮤ij, 뮤i.바, 뮤.j, 뮤.j 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이 표가 하여튼 사이에 그 어디 위치하냐 얘기하고 있고 그걸 구하는 식이 19.27부터 9.29까지 적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그 식이다 하는 거고, 뮤와 뮤i.바, 뮤.j 바를 이용하여 뮤ij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30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은, 뮤ij라는 거는, 임의의 뮤ij라는 거는, 임의의 뮤ij, 여기에 해당하는 딱 그 처리평균, 임의의 i와, 임의의 행 i와 임의의 열 j에 해당하는 그 처리평균 뮤ij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여러분? 뮤, 그쵸? 뮤는 뭐였죠? 전체 평균, 그쵸? 플러스, 어떻게 적혀 있어요? 뮤, 그쵸? i.바 마이너스 뮤 플러스 뮤.j바 마이너스 뮤. 말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잘못 적혔죠? 9.30에 또 요거 잘못 적혔죠, 여러분? 고치세요. 그러니까 등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괄호 안에서 뮤.j바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요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은 뮤ij 마이너스 뮤i바 뮤i.바 마이너스 뮤.j바 그 다음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 뮤. 이렇게 적혀있죠. 복잡해지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의의 처리 평균 뮤ij는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쵸?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쵸? 전체 평균이라는 건 그런 건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하고 뮤i.바하고 차이가 얼마 없다면,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죠? 뮤i.바들하고 뮤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거의 평균이 뭐예요, 여러분? 뮤i.바들의 그 다 평균 내는 게 뭐예요? 뮤죠. 요 뮤하고 요 각각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죠? 말로 하면은 행이 미치는 영향이, 행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차이가 크다면은, 이게 변화폭이 크다면은 행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꽤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뭐 이렇게 컸다, 이렇게 컸다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거는 행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맞죠? 마찬가지로 요건 뭘까요? 열이 미치는 영향이죠. 이것들의 평균 뭐예요, 여러분? 뮤죠? 이것들이 뮤 값으로 별로 안 떨어져 있다면 얘기하는 요 값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당히 작을 거예요. 작을 텐데 이게 크다는 얘기는 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열을 어떤 걸 다른 걸 쓰냐에 따라서, 열의 요인에서 어떤 수준을 쓰냐에 따라서 그 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열이 미치는 영향.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이 미치는 영향, 이거는 열이 미치는 영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 식은? 이거는 조금 좀 복잡하죠?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상호작용이냐고 식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저도 못해요. 못하는데 이거는 남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열의 어떤 특정한 값하고 행의 어떤 특정한 값이 모여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향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요 값은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쓴 거냐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식을 써요. 여기까지만. 그쵸? 그 다음에 우변하고 좌변을 같게 만들려면은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찌꺼기들 다 모은 거예요. 나머지 찌꺼기를 다 모아가지고 뮤 ij라는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게 만드는 나머지를 다 모은 게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 되죠? 그쵸,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쵸? 원래 전체 평균에서 행이 미치는 영향, 열이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 쓰고 나니까 등호가 같지 않잖아요. 등호가 같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항들을 여기다 다 모았고, 그게 사실은 실제 요 통계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호작용이다. 어떤 특정한 행의 값하고 특정한 열의 값이 모였을 때 미치는 영향이 여기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썼냐면은 요거 첫 번째 값,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알파 i.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특정한 그러니까 행 중에서 특정한 수준, 처리 수준인 i가 미치는 영향을 알파 i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는 베타 j로 표시했죠. 이거는 뭐예요? 말로 해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특정한 열의 수준값인 j가 미치는 영향을 베타 j라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이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그것에서 어떻게 썼어요? 감마 ij. 이건 i만도 아니고 j만도 아니고 둘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j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고 요것이 감마 ij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네모 네 개를 보면은 첫 번째 뮤는 모집단 총평균이다. 맞죠, 여러분? 뮤는 모집단의 총평균이었죠. 그렇죠? 알파 i는 행 i의 효과이다. 맞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알파 i는 알파 i 뮤 i 점 바 마이너스 뮤는 행 i의 효과이다. 그렇죠? 알파 i의 값은 행 i로 인한 총평균으로부터의 편차이고 행인자 i번째 수준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베타 j는 열 j의 효과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베타 j의 값은 열 j로 인한 총평균으로부터의 편차이고 열인자 j번째 수준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커피를 드셨는데 조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분 없는 거죠? 남은 커피 더 드릴까요? 안 졸았어요? 아, 잘.
안 졸았냐니까 아니요 그러더니 잤대요. 맞아요. 지금 좀 덥네요. 그쵸? 방이 너무 따뜻해요. 자, 그리고 감마 IJ는 행 I와 열 J의 상호작용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행효과, 열효과, 상호작용은 다음 제한사항을 아니다. 그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감마 IJ는 행 I와 열 J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그 얘기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한 네 줄 내려오시면은 예를 들어 행인자 수준 라지 I는 열 수준 이게 뭐야? 열 수준 1에서 큰 결과값을 가지고 열 수준 2에서 작은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감마 I1은 포지티브, 감마 I2는 네거티브이다. 말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 감마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요 I 값에서 열이 1하고 2로 바뀔 때 1일 때는 예를 들어서 값이 포지티브가 되고 포지티브한 그런 결과가 되고 이때는 모였을 때 떨어진다면은 이때는 포지티브한 값을 감마가 가져줘야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줘야 되고 포지티브 값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상호작용이 포지티브라는 거는 둘이 모였을 때 상승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둘이 만났을 때 오히려 효과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나타낸다는 거죠. 상호작용은. 자, 이런 상호작용과 구별하기 위해 행효과와 열효과를 합쳐 주효과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행하고 열, 요 두 가지는 주효과라고 해요. 주된 효과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원 분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행하고 열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고 열 각각이 미치는 독립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영향을 주효과라고 하고 그건 알파 I하고 베타 J에서 나타내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행하고 특정한 열이 만났을 때 나오는 그 효과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호작용이라는 거고 이거는 주효과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물론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 주효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이저고 요거는 그거의 세컨더리한 2차적인 그런 효과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행효과, 열효과, 상호작용은 다음 제한사항을 만족한다 하면서 19.34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보시고, 그쵸? 모든 알파 I, 베타 J 다 합쳐서 재료고, 감마 IJ에 대해서도 이러한 식이 다 0이 된다는 거 보시고, 이제 처리평균 뮤 IJ를 알파 I, 베타 J, 감마 IJ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뮤 IJ는 뮤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베타 J 플러스 감마 IJ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한 것 뿐입니다. 요 식을 뮤 IJ는 뮤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베타 J 플러스 감마 IJ 그렇게 그냥 약식으로 쓴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19.35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상호작용 감마 IJ가 0일 때 이 모델을 뭐라 그러냐면은 가산 모형이라고 한다. 애디티브 모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감마 IJ가 0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뮤 IJ는 뮤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베타 J만 되는 거죠. 그건 뭐만 사는 거예요? 주효과만 사는 거죠. 주효과가 사는 거고 주효과는 여러분 뭐냐면은 행에 의한 영향하고 그 열에 의한 영향이 두 개가 그냥 심플리 더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더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산 모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산 모형이 아니면 여러분 감마 IJ가 사는 거죠. 감마 IJ가 살아나면은 문제가 복잡해져요, 심플해져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시약 1, 2, 3에 의한 영향, 시약 1, 2, 3에 의한 영향은 베타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촉매 A, B, C, D에 의한 영향은 알파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면은 요 뮤 IJ가 크게 나왔다면은
가산 모형이라면은, 상호작용이 없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요 촉매 C에 의한 영향하고, 요 시약 2번에 의한 영향이, 각각 영향이 합쳐져서 이 결과가 뭐 크게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하고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이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두 개가 그냥 심플리 더해지는 게 아니라 요 두 개가 만났을 때 요것들이 또 이상한 제2의 작용을 또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단지 그 두 개가 딱 합쳐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만났을 때 이상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화학 반응이 생겨가지고 값을 더 내린다거나 아니면 상승작용을 시켜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산 모형이 좋다. 감마 IJ가 0인 게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감마 IJ가 살면은 여러분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가설 검정을 위한 이온 분산 분석. 이거 하면 끝이다, 이제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온 분산 분석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다루며 설계된다. 첫 번째, 모형이 가산 모형인가? 가산 모형이 여러분 뭐라고요? 뭐가 제로라고? 감마 IJ가 제로라는 거. 두 개가 특정한 I하고 특정한 J가 만났을 때 그거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가산 모형이라 하는 거죠. 심플히 알파 I하고 베타 J만 있는 경우. 가산 모형인가? 그거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행인자 모든 수준에서 평균은 같은가? 행인자 모든 수준에서 평균은 같은가? 여러분 그걸 숫자로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행인자 I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알파 I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만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 숫자 어떻게 쓰시겠어요? 모든 알파 I가 제로다. 그죠? 알파 1 이퀄, 알파 2 이퀄, 알파 3 이퀄, 알파 4 이퀄, 모든 알파 I 이퀄 0 그렇게 쓰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열인자 모든 수준에서 평균은 같은가? 이건 어떻게 쓰시겠어요? 베타 J, 모든 베타의 J가 0, 그죠? 베타 1, 베타 2, 베타 3 다 하여튼 is equal to 0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모형은 가산 모형인가? 이거는 어떻게 쓰시겠어요? 감마 IJ가 모든 감마 IJ가 0이면 가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363페이지의 밑에 두 번째 1, 2, 3 보시면 그 식이 다 적혀 있고, 첫 번째 1, 2, 3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대개 2, 3번 질문은 가산 모형일 때만 유효하다. 이에 대해서 뒷장 윗부분을 다루겠다. 이 세 가지는 가산 모형이 다른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천천히 따라가도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363페이지에 밑에서 한 3분의 1쯤 보시면은 위 가설들의 검정 통계량들은 XIJK의 여러 평균들을 통해 구한다. 표 9.2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표 9.4의 가운데 숫자들은 표 9.2에서 주어진 4개의 숫자들의 평균이다. 자, 여러분 요 표 한번 보세요. 요 표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요 데이터 있죠. 우리 처음 시작이 이거였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각각의 처리 평균을 써가지고 mu ij 이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임의의 mu ij를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여러분. 임의의 mu ij를 모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mu 3, 2 값, 그쵸?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4번 했어요. 그러면은 mu 3, 2의 그 추정값을 여러분 뭘 쓰시겠어요? 표본 평균을 쓰셔야죠, 여러분. 여기서 실험 몇 개 했어요? 4개 했죠? 요 4가지들을 다 더하시고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거 가지고 mu 3, 2를 여러분 추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첫 번 그러니까 이거 행열 각각의 4개씩 있던 거에 표본 평균 값을 구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데이터 값들에 저 4개씩 있는 거에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확 줄어들겠죠? 그쵸? 행 4개, 13개에서 각각의 표본 평균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한 게 지금 표 9.4고, 이를 셀 평균이라고 하고, xij 점 바로 표시한다. 말돼요, 여러분? 말되죠? xij, i는 뭘 나타내요? 행, j는 열, 점은 뭐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반복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다는 뜻에서 xij 점 바가 되는 거죠. 괜찮죠?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x 22 점 바가 되는 거죠. 그쵸? 점 바가 되는 거다 합니다. 원래 임의의 자료값을 xijk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k는 그냥 반복 실험한 거기 때문에 그 k를 숫자만큼 다 더하시고 그 다음에 그 k 값으로 나눠주는 게 요 값들이다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 행의 요것들의 평균값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86.42.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값들 이런 식으로 평구하고 칼럼의 평균값을 또 이렇게 구했다. 근데 행의 평균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i 점 바. 괜찮죠? 열의 평균값은 x.j 바. 그쵸? 맞죠,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평균값은 x 우리가 이런 분석에서 했고 방금 뮤에서도 하고 싶었던 바 해가지고 79.61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뭘 추정하는 값이에요, 여러분? 요 구조에서 요거 뭘 추정해요? 뮤, 그쵸? 요 값을 가지고 뮤를 추정을 할 거고, 그쵸?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해 준다. 예를 들어서 뮤 i 점 바는 여러분 뭘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죠. 예를 들어서 뮤 1점 바는 뮤 1 그러니까 x 1점 바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값 가지고 추정을 한다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료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이원 분석을 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던지겠죠. 그쵸? 이런 자료를 던지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필요한 거는 사실은 머릿속에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쵸? 요 값들이 필요한데 뮤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모르죠? 그래서 뮤를 모르기 때문에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표본 평균을 구해서 원래 첫 번째 표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표는 뭘 만들기 위한 거다? 뭘 추정하기 위한 거다? 방금 전에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뮤는 모르기 때문에 x 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다 하는 거죠. 오케이? 가고자 하는 거는 요구예요. 여기인데 계산은 이렇게 된다. 오케이? x 바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뮤를 쓰시면 안 돼요. 뮤 쓰시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 문제에서 감점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예 틀렸다고는 못하고 감점을 드려야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 뮤 i 점 바, 뭐 뮤 점 j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하시면서. 그쵸? 뮤라는 거는 이론적인 값이고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x 바를 한 거니까 꼭 x 바를 그럼 안전하게 한글로 쓰세요, 여러분. 행의 평균, 그쵸? 열의 평균, 그쵸? 꼬리를 내리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여러분 19.37이나 9.38 이런 데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고, 자, 우리가 364페이지에 이원 분산 분석에서의 가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 분산 분석에서도 가정이 있었죠? 그쵸?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정규분포, 또 분산이 시그마 제곱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쵸? 그런 그 시그마 제곱, 같은 분산을 갖는다 하는 거였죠? 같은 분산을 갖는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이원 분산 분석에서도 가정이 필요하다. 이원 분산 분석에서 가설 검정은 다음 조건들에 의해서 유효하다. 설계가 완전 설계이다. 완전 설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인자 배치이고 설계가 균형적이고 반복수 K 값은 적어도 2 이상이다.
하나당 실험을 적어도 2개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행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느 처리에서도 관측값 xij1, xijk는 정규분산의 단순 확률 표본이고 모집단의 분산이 모든 처리에서 같은데 이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낸다. 비슷하죠, 여러분? 분산 같고 정규분포고 이런 분석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 거의 옵니다. 똑같이 오고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적으로는 이거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이거다. 아노바 테이블, 투웨이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원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값들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는 뭐냐면은 행에 의한 그 기여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SSA를 SS는 여러분 뭐라고요? Sum of Squares, 그쵸? Sum of Squares 제곱합. 근데 A에 의한 제곱합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xi 바 마이너스 x 바 빼고 제곱이다. 여러분 이건 뭐 한 거예요? 방금 전표에서 보시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요거하고 요 평균의 차이에다가 제곱하시고 더하기 요거에서 요 평균 차이 제곱해서 또 더하고 요 차이를 다 제곱합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제곱값이 크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행에 의한 기여도가 크다 작다? 크다는 거죠. 다른 행의 그 행이라는 요인에 다른 수준값을 취했을 때 실제로 그것들이 주는 그 평균이 전체 평균하고의 차이가 크다,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이 주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SS가 크다는 거는 그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이 미치는 영향을 SSA로 나타내서 요거로부터 요 평균의 차이에 제곱합을 했고, 열이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거로부터 요거 빼서 제곱, 요거로부터 요거 빼서 제곱, 요거로부터 요거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이 크게 나온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열이 미치는 영향이 열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평균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SSB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행에 의한 것 요거 열에 의한 거 이거다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쵸? 요거는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알파 i하고 연결이 돼 있죠? 알파 i 값 요 값이 사실은 요거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쵸? 그거에 제곱합한 거고 요거는 베타 j가 요 열에 의한 거 그거 값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곱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의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SS, Sum of Squares니까 제곱합은 그대로 가고 A, B 둘의 상호작용이니까 A, B 둘 다 써요. 그거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하고 같아요? 상호작용 표 보세요. 그쵸? 여기 μij를 우리는 여러분 뭘로써 우리가 추정한다 그랬어요? 표본 평균값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μij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ij의 표본 평균이잖아요. i행하고 그 j열의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xij에서 그 k 값들을 모든 k 값을 다 더해서 k 값으로 나눠준 평균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 값. 그 다음에 μi.바였는데 이건 여러분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얘하고 같다 그랬죠? 그쵸? 얘 오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의한 거는 저 μ.j인데 μ.j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x.j.바로서 추정을 한다 그랬죠?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뮤가 들어온다 그랬죠? 뮤는 여러분 x바를 쓰면은 점점점 세 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요 표에서 보시면은 그쵸? 요 표하고 요 표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요걸 모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돼가지고 똑같은 표현이고 그런데 제곱합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네요. 이거 ij 다 했는데 k를 또 곱해줬어요. 왜 k를 곱해줄까요? 모든 ij, k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그쵸? k 몇 개 했냐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 기여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K를 곱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 어땠어요? 만약에 그냥 I로만 하고 J로만 하려면 이걸로 끝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각각의 요 I, J, K를 다 고려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JK를 곱해주고 여기서도 IK를 곱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에서 생각나세요, 여러분? 샘플의 개수 곱해준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 아, 다 대칭이 되는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한 게 sum of squares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서 보시면은 뮤에서는 평균에서는 행에 의한 역할, 열에 의한 역할, 상호작용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있어요? 우리는 잘 알겠지만 에러가 있다, 잔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차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돼요? 보세요. 임의의 xijk가 xij.바에서의 얼마만큼 차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원래 자료가 이게 아니죠. 원래 자료가 이거일 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쵸? 이 자료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요 네 개의 평균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요 각각의 네 개의 평균. 근데 요 네 개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딱 잔차잖아요. 그게 충분히 붙어 있다면 잔차가 작은 거고, 이게 많이 벌어져 있다면은 잔차, 요거로부터 요거 표본 평균값 빼기 제곱, 또 빼기 제곱 다 더한 게 크게 나오겠죠, 여러분. 잔차가 여태까지 그 의미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온 분산 분석에서는 이렇게 또 잔차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이런 sum of squares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전체 제곱합이 되죠. 총 제곱합, SST, total sum of squares가 되죠. 그거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나타내요? 다 더하는데 임의의 어떤 한 지점에서 그거로부터 전체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합이 되겠죠. 그게 총 제곱합이잖아요. 그쵸?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요 자료 구조에서 어떤 이거의 전체 평균값이 있다면은 뭔가 하나 그거로부터 요거의 차이, 요거 차이, 요거 차이, 요거 차이 다 빼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이 총 제곱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논리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총 제곱합이라는 거는 임의의 한 자료 값으로부터 전체 평균값의 제곱합이고, 총 제곱합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SST 이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개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SST 나올 때 여태까지 뭐 배우셨어요? SST는 회귀 분석에서는 단순 선형에서는 SS, R 플러스 SSE, 그 다음에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 SST는 SS, TR 플러스 SSE, 그쵸? 총 제곱합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문제 내에서 배웠던 모든 제곱합의 다 합이죠. 똑같아요. SST는 일단 이 구조만 봐도 여러분 뭐가 맞다 그러셔야 되냐면은 SST는 적어도 SSA 플러스 SSB 플러스 SSAB 거기까지는 얘기하셔야 돼요. 맞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뭘 뺀 거예요? 잔차를 뺐다는 거예요. 잔차가 없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평균 가지고만 얘기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처리의 평균만 얘기했는데 그 평균을 구할 때 실제 자료값들의 그거에 또 변동도 있다는 거죠. 그게 SS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ST는 SSA 플러스 SSB 플러스 SSAB 플러스 SSE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이론 분산 분석이나 여러분 단순 선형회계에서는 요 전체, 요 세 개가 뭘로 표현됐었어요? SSR이나 SSTR로 표현됐는데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왜냐하면 행도 있고 열도 있고 상호작용도 있으니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SSA의 자유도는 여러분 I-1이에요. I가 뭐였죠? 행의 그 처리 수준의 개수였죠. 그쵸? 이론 분산 분석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처리 수준의 개수보다 하나 -1이었어요. 그래서 I-1 써요. 그 다음에 전체 J가 행의 처리 개수였죠. 그거 -1이
J에 의한 요 SSB의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여러분 요 둘 사이의 곱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자유도의 곱이 되는 겁니다. I-1, J-1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SST의 자유도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배우셨지만 샘플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IJK 전체 샘플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SE의 자유도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머지 3개 더한 거 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원 분석에서는 3가지 가설 검정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요? 가산 모형인가? 가산 모형이라는 건 여러분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는 거죠. 상호작용이 없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감마 IJ가 0이라고 그랬죠. 감마 IJ가 0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검정은 무슨 검정이라고요? F검정. F검정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SS AB 나누기 자유도.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F 가산 모형인가 하는 거는 SSAB 나누기 이거의 자유도. 그쵸? 뭐 적혀 있죠, 여러분? 나누기 뭘 할까요, 여러분? 분모에 SS? 여러분 항상 뭐 썼어요, 우리? 2 썼었죠. SS 2밖에 안 썼어요, FX는. 나누기 그거의 자유도. 만약에 이게 충분히 작은 값이 나온다면은, P값이 충분히 작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가설 검정에서의 감마 IJ가 0이라는 거를 기각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산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산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아니라고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 모형일 때 예를 들어서 가산 모형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서. 행에 의한 효과가 크냐 작냐를 여러분 또 가설 검증하시면 뭐 쓰시겠어요? 요요 F가 어떻게 변할까요? 분자가 뭐 쓰시겠어요? A. 그쵸? 자유도 되고. 분모는 그대로 SSE. 분모에 SSE는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가지고 가설 검증하시면 되죠. 열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되냐 하시면은 SSB. 그쵸? 구조는 어때요, 여러분? 이론 분석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단지 요것들이 좀 행하고 열의 역할하고 상호작용 그 텀이 들어갔다는 거 말고는 그렇게 확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하고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이론 분석하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론 분석 본 다음에 이론 분산 분석을 보시면은 아, 구조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